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상속과 기본값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면서 기본값이 뭐고, 그 다음에 상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 보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텍스트 얼라인, 컬러, 보더 레디어스,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값이 오고, 그 다음에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안 되는 속성에 대해서는 자식 요소가 어떤 속성을 부여하고 이너릿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속성 값을 부여하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일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트랜스페어런트는 뭐다? 투명입니다. 투명.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강사님 이거 하얀색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컬러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를 부여하는 것과 그냥 배경색이 트랜스페어런트인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볼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폰트 사이즈라는 게 있죠. 폰트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 섹션 아트에 일단 바디가 있고 섹션이 있는데, 그러면 섹션 아트에 한번 폰트 사이즈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7REM이라 해볼게요. 자, 지금 어때요? 7REM이라고 반영을 하게 되니까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섹션 아트에 적용된 속성이 div 아트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를 div 아트 5REM으로 바꾸게 되면 이 녀석이 지금 속성이 우선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div 아트에 가기 때문에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섹션과 div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끔가다 이제 코드가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섹션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만약에 div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속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div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폰트 사이즈를 여기다 똑같이 써도 마지막에 나온 속성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div한테 우선권이 더 가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가 5REM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div한테 만약에 이 폰트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섹션한테 적용된 이 폰트 사이즈가 자식한테 전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하니까 폰트 사이즈는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상속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뭘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주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실 16픽셀이거든요. 근데 이제 MDN 사이트 제가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공식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폰트 사이즈라고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폰트 사이즈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확인했을 때 밑에 쭉 내려오면 기본값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디움이라 되어 있어요. 미디움. 자, 미디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 16픽셀이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값 미디움이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디움.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뭘까요? 일단 기본값만 설명드리면 얘는 노멀이 기본값입니다. 노멀이 기본값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섹션 아트에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줬을 때, 자, 지금 어때요? 자, 보이시죠? 섹션만 지금 두꺼워진 게 아니라 div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두꺼워진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볼드, 이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뭐다? 얘가 지금 부모한테 줬을 때 자식 영향할 때까지 지금 해당 속성이 상속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멀이고 상속 뭐라 돼 있어요? yes라 돼 있죠. 그러면 기본값이 노멀이고 상속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위에 yes죠. 잘못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레터 스페이싱은 뭐다? 자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 기본값이 뭘까요? 기본값은 참고로 강사인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울 필요가 있는 것만 외우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는 굳이 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노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MDN 보고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개념 놀이터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레터 스페이싱을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0픽셀 이런 식으로 줄게요. 자,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픽셀을 섹션한테 줬을 때 DIB까지 같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갈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20픽셀 주게 되면 더 좁혀지고 30픽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아, 상속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상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ASMR 작업을 할 때 상속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속 개념을 몰랐을 때 내가 부모한테 줬는데 그 속성이 자식한테 스며드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속성을 부모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줘서 그 속성이 정확하게 부여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확한 녀석을 찝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상속을 주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스랑 하이트가 있네요. 자, 얘네들의 기본값은 일단 오토입니다. 오토인데 일단 상속 여부도 마찬가지로 노예요. 그냥 얘는 너비랑 높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너비를 줬어요. 근데 그 너비가 자식한테까지 스며든다? 그러면 나중에 레이아웃 잡을 때 레이아웃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CSS에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속성들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너비를 줘보는 거죠. 너비를 여기다가 150픽셀 줄게요. 자, 근데 150픽셀 이렇게 줬다 해가지고 강사님 그러면 이 DIB 영역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이거 줄어든 건가요? 아니죠. DIB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럭이잖아요. 블럭이 때문에 지금 섹션 영역이 너비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DIB는 뭐예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 거죠. 이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거를 줄어들었네요. 아, 상속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DIB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부모가 줄어들면서 그 부모 안에 공간 안에서 그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궁금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얘를 너비를 늘려봐요. 자, 변하나요? 그죠? 상속이 된다고 하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너비가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블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오는 것 뿐이지 얘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 자, 하이트도 마찬가지죠. 높이도 똑같아요. 궁금하면 무조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지금 하이트 1000픽셀 주니까 섹션 영역이 늘어났죠. 그죠? 늘어나면서 같이 뭐예요? DIB 영역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비랑 높이 같은 경우 상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진의 기본값은 뭐다? 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은 0입니다. 0.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진과 패딩의 기본값은 뭐다? 0이다.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속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상속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진이랑 패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네들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을 줘가지고 공간을 늘리냐 줄이냐 그런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속성들 같은 경우는 자체 만약에 상속이 된다고 하면 그 부모한테 패딩이라든지 마진을 줬을 때 그게 자식한테 뭐 스며든다? 그러면 레이아웃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일단 마진부터 테스트를 해볼까요? 마진 한 100픽셀 줄게요. 자, 그러면 섹션을 기준으로 어때? 자, 얘만 들어가죠. 왜냐면 마진이라는 거는 바깥쪽 여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바깥쪽 영역인 이 바디 안쪽에 여백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패딩도 똑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패딩을 줬을 때 패딩은 안쪽 여백이죠. 그러니까 어때? 섹션 텍스트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백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상속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 얘는 기본값이 엘리먼트 태그에 따라 다르죠. 그죠?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뭐 DIB 섹션 내부 아티클 뭐 그런 태그냐 또는 A 엘리먼트냐 이미지냐에 따라서 사실 디스플레이 개념은 다른 겁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엘리먼트가 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그냥 요렇게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자체가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도 레이아웃을 결정짓는 속성이죠. 왜? 블럭인 경우에는 너비가 최대로, 인라인 계열은 너비가 뭐다? 최소, 높이도 최소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보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왜냐면 보더 같은 경우는 보더 속성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뭐도 있어요? 얘는 외곽선의 두께도 있죠. 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선의 두께, 그 다음에 외곽선의 모양, 그 다음에 외곽선의 색상, 그죠? 이런 식인 건데, 아마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본 게 등장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커렌트 컬러입니다. 커렌트 컬러라는 게 등장해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외곽선의 모양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딱히 보더 같은 경우는 주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엘리먼트를 썼어요. 여기다가 네브라 썼어요. 자, 네브라 썼는데 지금 여기다가 안녕이라 써볼게요. 대충 안녕이라 썼는데 안녕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자 보이죠? 자, 이 녀석이 만약에 보더 색상이 있다고 한다면 외곽선이 뭐예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외곽선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검은 색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는 보더 외곽선의 두께, 외곽선의 모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사실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A 엘리먼트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나오는 거지. 텍스트 데코레이션 기본적으로 뭐예요? 논이 정상인 거죠. 논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더도 칠해보면 보더는 굉장히 뭐가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뭐라 돼 있어요? 자, 초기값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더 위스, 보더 스타일, 보더 컬러, 그러니까 즉 외곽선의 두께, 외곽선의 모양, 외곽선의 색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외곽선의 두께는 미디움이고, 그 다음에 외곽선의 모양은 논이고, 그러니까 논이라는 건 아예 없는 정도,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 그 다음에 커렌트 컬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적어봅시다. 논.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미디움이다. 미디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커렌트 컬러라는 게 이제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 자주 가끔씩 사용되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여러분들 보더라는 거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보더를 레드라고 주지 않아도, 레드를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검정색이 나옵니다. 검정색. 보이죠? 이 검정색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글자 색상은 뭐예요? 검정이죠. 근데 우리가 글자에다가 블랙을 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컬러 블랙의 기본값은 아니에요. 컬러의 기본값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캔버스 텍스트예요. 캔버스 텍스트. 캔버스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블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설정해 놓은 기본 글자 색상이 뭐다? 캔버스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커렌트 컬러라는 거는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바디 섹션 뭐 DIV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더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글자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갖습니다. 컬러를 따로 주지 않아도 글자 색상이랑 동일한 색상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컬러를 레드라 줘볼게요. 자, 레드라 주니까 어때요? 바뀌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더의 색상을 주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커렌트 컬러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렌트 컬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한테 적용되어 있는 글자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글자 색상을 블루로 변경해 볼게요. 어때요? 다 바뀌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금 이제 컬러라는 건 상속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글자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보더 색상을 보세요. 제가 지금 커렌트 컬러라 적었기 때문에 바디 섹션 DIV한테 컬러가 글자 색상이 블루, 예를 들어서 레드라고 적어도 어때?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도 얘는 무조건 트랜스페어런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를 커렌트 컬러라고 부여하죠. 자, 지금 이제 바디한테 색상이 칠해서 그런데, 자, 섹션 하나 줍시다. 자, 어때요? 자, 섹션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런 건 뭐예요? 커렌트 컬러라는 거는 현재 자기 자신한테 적용되어 있는 글자 색상을 받아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커렌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커렌트라는 건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죠? 현재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렌트 컬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나한테 반영되어 있는 글자 색상의 컬러를 그대로 받아오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더 같은 경우는 쓸 때 사실 솔리드만 써도 그냥 검정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글자 색상에 따라서 그 색상을 받아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보더 컬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더 자체가 상속이 되는 건 아닌데 보더 컬러, 그죠? 얘는 뭐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더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상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커렌트 컬러예요. 기본값은 기본값 커렌트 컬러고, 보더 컬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보더 컬러를 보더 색상만 따로 여러분들 줄 수가 있거든요. 레드. 자, 그러면 섹션이 지금 바뀌었죠? 그죠? 근데 얘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렇다는 건 뭐다? 상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컬러는 상속이 되지만 보더 컬러가 상속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뭐다? 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듀스, 아까 확인했나요? 보더 레듀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확인했죠? 그죠? 자, 그러면 커서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뭘까요? 얘는 지난번에 봤지만 기본값이 오토입니다. 오토라는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마우스 커서 요 모양, 지금 보이죠? 요 모양의 오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자, 제가 섹션한테만 커서를 포인터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섹션한테 커서 포인터 줬다는 건 섹션 영역은 여기죠. 그럼 여기서만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자, 제가 DIV한테 마우스 올릴게요. 자, 지금 보았대요? DIV도 지금 마우스 커서가 되어 있죠. 뭐 이거를 제가 DIV한테 주면 당연히 DIV 영역 안에서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섹션한테 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다? 커서라는 거는 상속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네요. 자, 얘네 기본값이 뭘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라인 모양과 그 다음에 라인의 스타일, 그 다음에 라인의 색상이 다 달라요. 얘도. 근데 일단 제가 줘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이렇게 줬어요. 자, 어때요? 상속이 되죠? 그죠? 상속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컬러를 레드라 해볼게요. 레드. 자, 레드라 주니까 어때요? 자, 지금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밑줄 색상도 바뀌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컬러 색상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컬러 색상이 커렌트 컬러라는 겁니다. 기본값이. 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렇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렸을 때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초기값 되어 있죠. 커렌트 컬러 스타일의 솔리드 밑줄. 그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밑줄이죠. 그래서 일단 상속은 뭐야? 상속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속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예요? 스타일이 있고 라인이 있죠. 스타일이 있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인이에요. 라인. 라인. 솔리드였나? 솔리드. 라인이래. 솔리드. 솔리드가 이제 밑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밑줄 그어지냐 그어지지 않냐. 근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A 엘리먼트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지 그거 외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논입니다. 논. 그래서 얘는 뭐다? 라인은 논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컬러. 얘는 커렌트 컬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속 여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너릿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컬러를 사용하는 사용이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엘리먼트를 평범한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너릿을 사용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S 속성에 대해서 기본값과 상속 여부에 대해서 배워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기본값을 외우진 않더라도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